어, 얘 봅시다. 일단 문단들이 그냥 살짝 봐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문단들이 좀 많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여러 가지, 큰 주제가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나눠져 있다는 말일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인터넷에서는 기계들이 서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이 주소는 바로 IP 주소인데, IP 주소는 서로 컴퓨터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주소래. 이 IP 주소를 할당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형식이 있는데, 숫자 4개, 점으로 갈라져가지고 4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IPv4래요. 이거 딱 보니까 숫자 4개로 표현한 애인 것 같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IP 주소 가진 애들은 공유한 애들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IP 주소가 모자라. 당연히 숫자 이 자릿수엔 제한이 있고 사람들이 쓰는 기기가 늘어나면은 이 IP 주소라는 게 중복이 될 수 있잖아. 우리나라도 김민수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아니면 동명이인이 많아요? 많겠죠? 그쵸? 그런 IP 주소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대요. 근데 IP 주소는 고유한 자기만을 드러내는 주소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현상은 바로 IP 주소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보다 많은 수의 기기들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름보다 더 많은 수의 인구가 있다면, 인구가 더 많다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Pv4에서 더 확장시킨 IPv6이라는 주소의 사용이 준비되고 있대요. 얘네는 128비트로 확장됐대요. 원래는 뭐예요? 8비트 숫자 4개였어요. 128비트로 확장됐대요. 그래서 주소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존의 IP 주소인 IPv4 주소와 다르다. 여기에서는 128비트의 큰 숫자를 활용하여 뭐야 이거? 8개네요. 이거 맞냐 이거? 어찌됐건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뭐 이게 뭔진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대. 이게 얘네의 네이밍 센스래.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IP 주소에 고갈이 일어나서 더 많은 수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IPv6로 늘리려고 하고 있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흐름이 좀 바뀌네요. 인터넷에서 특정 컴퓨터,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IP 주소, IPv4에서 IPv6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뭔지 알죠? 이름이 부족해졌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놈한테 접속을 하려면 그 놈의 이름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거 기억 못하죠? 그쵸?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 녀석이라고 하지 맙시다. 예로 합시다. 직관적으로 이런 애들을 www.naver.com으로 얘는 기억할 수 있죠. 얘로 바꿨대요. 이게 바로
DNS를 통해 가지고 IP 주소로 변환이 되고, 그럼 IP 주소로 변환이 되면은 아직까지 있었던 IP 주소를 인식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용자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컴퓨터의 IP 주소, 그리고 사용할 DNS의 IP 주소 등을 제공한다. 또는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하면서 해당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에 맞게 사용 가능한 컴퓨터의 주소 범위에 맞게 사용 가능한 컴퓨터의 IP와 DNS의 IP 주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냥 이래야 된대요. 그냥 이런 놈이래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문자로 된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입력된 주소를 설정된 DNS를 통해 가지고 IP 주소로 변환을 하고, 이제 그 사이트에 IP로 접속을 하는 거죠. www.naver.com을 입력을 했어요. 이 입력된 주소를 설정된 DNS의 IP를 통해서 DNS에 전달을 하고, 이를 수신한 DS에서는 사용자 컴퓨터로 사이트의 주소에 해당되는 IP를 전송을 하고, 그리고 IP로 접속을 한다. 일견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은 문자, DNS, IP, 이 변환이 생기면서 말했잖아. 인터넷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주소,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IP로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IP를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자열로 바꾸는데, 이 문자열을 쓴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DNS에 보낸 다음에 DNS가 그 IP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하나 더 시키는 거죠. 결국 우리가 www.naver.com을 치는 것은 www.naver.com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www.naver.com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안에 있는 IP 주소로 이동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대신에 DNS가 바꿔준다는 거죠. 얘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접속을 하는 건데, DNS는 최상위 계층 루트 밑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연속해서 이어진 계층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서버 1.ebs.co.kr은 최상위 계층 밑으로 kr, co, ebs 서버 1이 순차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되죠. 서버 1.ebs.co.kr이 되는 거죠. 계층 구조는 최상위부터 차례대로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 KR 부분은 국가, CO 부분은 기관의 종류, EBS 부분은 CO 범주에 해당되는 기관명 또는 회사명을 표현하며 서버 1은 기관 내에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 전부 다 채워 넣으세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뭐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세요. DNS를 계층 구조로 분할함으로써, 당연히 이렇게 계층 구조로 분할을 하면은 검색하는 게 편해졌겠죠. 이걸 전부 다 뭉쳐놔가지고 쌀라 해가지고 하면 엄청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점이라는 것을 구분 지어가지고 계층을 딱 구분해줬어. 나라, 기관, 그리고 어떤 업체, 그리고 그 업체 내 컴퓨터 이름, 이런 식으로 딱 갈라줌으로써 구분하기가 편해졌죠. 검색하는 작업이 편해졌죠. DNS는 전세계 인터넷 서버의 주소. 근데 이게 설명하면서도 참 나도 이걸 잘 모르는데,
지문만을 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기술 지문은 그냥 보면서 그러려니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기술 과학 지문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만 준다면은 깊은 응용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간단한 사실 확인 문제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왜냐하면은 전부 다 표면적인 정보들인데 깊은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DNS는 IP 주소를 저장해 특정 이름을 해당 IP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층 구조 소양의 각 계층에서 하위 계층을 연결하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IP 주소를 제공한대요. 최상위에 위치한 루트는 이렇게 연결하고 KR도 이렇게 연결하고 얘네도 만약에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 여기에서부터 누구를 연결해야 되지? KR을 연결해야 되는구나. KR을 연결한 상태에서 하위에 co.kr을 얻어가지고 여기까지 얻었으면 ebs.co.kr을 얻고 그리고 서버 1.ebs.co.kr을 얻은 다음에 이 IP 주소를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읽으려면은 사실 시간이 오버됐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시면은 표제와 부제. 표제는 뭐죠? 진짜 큰 제목. 부제는 뭐죠? 조금 더 세부화된 정보를 주는 거죠. 표제가 뭐예요? DNS일까요? IP일까요? 아니면은 인터넷 주소일까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자, 문자열을 DNS로 변환한 게 IP. 인터넷 주소는 IP인데 문자열을 DNS로 변환해서 IP로 우리가 할당받는다. 이게 이 지문에서 하려는 말이죠. 그럼 뭘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뭘까? IP일까? DNS일까? 아니죠. 인터넷 주소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표면적인 사실만 주고 있죠. IP와 DN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IP 주소와 DNS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단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은, 자, 인터넷 주소, IP 주소, 그리고 IP 주소의 원리, IP 주소의 고갈로 인한 IP 주소 업그레이드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IP 주소가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아무튼 IP 주소의 원리에 IP 주소의 구조상 인간이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DNS를 사용한대요. 그쵸? 그리고 IP랑 DNS 이런 식으로 바꿔준대요. 그리고 DNS의 원리, DNS 원리
계층 구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나 DNS나 부분적인 문단의 주인공은 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의 주인공은 되기가 힘들죠. 항상 가장 큰 주제는 첫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문단은 구체적인 사실 제시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첫 문단을 잘 봐줘야죠. 그리고 얘랑 얘는 부분적인 애들이고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이거 지울 거예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Pv6과 IPv4. 뭐죠? 기존의 주소 범위를 확대. 기존의 주소 범위가 뭐죠? IPv4죠. DNS의 최상위 계층을 통해 전 세계의 IP 주소를 검색할 수. DNS의 최상위 계층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최상위 계층. 그리고 이 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 호스트는 뭐죠? 모든 컴퓨터. 연속해서 이어졌대요. 그러면 최상위에서 하위 계층이 연결되고 거기서 다시 하위 계층이 연결되니까 최상위 계층에서부터 전 세계의 IP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얘부터 시작하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루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DNS의 최상위 계층 바로 아래에는 이게 있나요? 아니죠. 국가가 있죠.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그림만 보고도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엄청 간단하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문제는 안 풀고 문제 하나만 더 풀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고. 보기 문제는 항상 보기가 지문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될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도 하도 오랜만에 풀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DNS 체인저. DNS를 바꿔주는 애네요. 일단 DNS가 어떤 애인지 대충 우리 감은 잡았죠? 해외에서 발견된 컴퓨터 악성 코드래요. 근데 보니까 DNS를 바꾸는 애인 것 같은데, DNS를 변형시키는 애인 것 같은데, 감염된 컴퓨터의 설정 중에 DNS 서버 IP를 제작자가 운영하는 가짜 DNS 서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 DNS 서버의 IP를 변경하면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이트의 IP 주소 대신에 악성 코드 제작자가 의도한 악성 사이트나 유사한 가짜 사이트의 IP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컴퓨터의 설정 중에 DNS 서버 IP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좀 그려볼까요? 얘가 연계가 된 거예요. 얘가 DNS라는 것은 컴퓨터에 IP가 있고요. DNS IP가 있는데, 얘가 있는데 DNS 체인저가 이걸,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안에 이 정보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컴퓨터가 어떤 문자로 된
네이버닷컴이라는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DNS 서버 IP를 통해 가지고 DNS에 요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DNS는 어떻게 해줘요? 이것을 컴퓨터에 실제 IP 주소로 바꿔 가지고 컴퓨터가 접속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 DNS 체인저는 얘를 바꿔준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한다면, 네이버닷컴을 입력을 한다면 정상적인 경로로 DNS에 전달이 안 되고 다른 DNS에 전달이 되든가 이러겠죠. 그래서 이걸 변경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IP를 전송해주는 이 녀석을 해커가 조종하는 DNS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DNS 서버 IP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얘를 바꿔버리니까 기존에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어야 할 DNS가 아니고 해커가 조종하는 DNS로 내가 입력한 네이버닷컴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네이버닷컴에 제대로 된 IP를 이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커가 마음대로 해킹 사이트의 IP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냥 이게 네이버닷컴이겠구나 이러고 접속을 하겠죠. 실제로 나는 그냥 네이버닷컴에 접속한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네이버랑 똑같은 해커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네이버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그 초록색 화면 띄워주겠죠. 근데 이건 네이버가 아니라 해킹 사이트예요. 만약에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이거랑 똑같은 해킹 사이트를 줬어. 내가 근데 거기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했잖아. 근데 이 정보는 이 해커가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해커는 내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해커는 실제 네이버에서 내가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얘를 통해 가지고 나인 것처럼 인터넷에 각종 야한 동영상을 팔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이 사실 이 DNS 체인저에 당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아이디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분명히 이렇게 해커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유출이 된 겁니다. 가장 간단한 해킹이에요. 아이디 유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결제 사이트거나 그런 거여 봐. 그러면 내 실제 결제 정보, 내 개인적인 금융 정보가 해커한테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갑자기 내 통장 잔고가 0원, 빵원이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나는 통장 잔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별로 피해는 없긴 하다만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어봐 해킹 당하면 엄청 피해가 크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일부러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DNS의 주소가 조작되면 악성 사이트의 IP로 접속될 수 있겠죠. 해커가 만들어 놓은 대로 인터넷 주소 대신에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정상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해커는 인터넷 주소가 자기가 운영하는 DNS로 오게 해서 이상한 IP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그걸 그쪽으로 접속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 내가 그냥 진짜 IP 주소를 입력을 해버리면 DNS로 걔가 갈 일이 없겠죠. DNS는 이
www.naver.com을 일정 자릿수의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애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편하니까 IP 주소를 입력하기에.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DNS로 전송될 필요 없이 바로 그 IP 주소로 접속이 되겠죠. 컴퓨터에 설정된 DNS 서버의 IP를 확인하면 악성 코드 감염을 확인할 수 있겠군. 원래 설정된 IP가 있을 거고, 그런데 DNS 체인저는 그 IP를 바꿨을 거잖아요. 그 둘을 비교하면은 코드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4번. 악성 코드를 제거해도 변경된 DNS의 IP가 남아있으면 악성 사이트로 계속 접속이 되겠군. 그렇겠죠. 얘를 통해 가지고 해커가 조종하는 DNS로 접속하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답은 5번인데, 가짜 사이트에 먼저 접속이 되어도 다시 웹사이트에 문자 주소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짜 사이트에 접속이 되겠죠. 가짜 사이트에 먼저 접속이 되어도 다시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 올바른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겠군이죠. 만약 가짜 사이트에 접속됐다면은 문자 주소로 입력하면 나는 평생 비정상 DNS로 접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커가 의도한 게 그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러 설명을 되게 길게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기술 과학 지문 어렵다 한 학생들 이런 유형 지문 가장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느낌 주는 지문을 만난다면은 국어 시험장에서 만난다면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어놓고 보세요. 안 그러면 멘탈 박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